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 7월 10일 조주기능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오히려 조주기능사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술 이름 같은 거 외우실 때에는 문제 풀면서 외우신 게 좀 더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기 준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술 이름, 리큐르 이름 이런 것들 접하게 되시니까 실기 준비 같이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과목은 주류약 개론이 나옵니다. 자, 1번 풀어볼게요. 자, 레드 와인용 포도 품종이 아닌 것은, 자, 한번 쭉 보면은, 자, 리슬링은 화이트예요. 청포도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독일이 원산지인데 프랑스 북부 쪽 지방에서도 괜찮은 리슬링들이 많기 때문에 리슬링은 뭐 독일 그리고 프랑스 북부라고 좀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메를로, 피노누아, 까베르네 쇼비뇽은 다 레드 와인을 만드는 친구들이 되겠네요. 자, 2번 볼게요. 자, 과일이나 곡류를 발효시켜서 만든 스피리츠가 증류주란 뜻이죠. 자, 스피리츠, 증류주에 감미와 천연 추출물들을 첨가한 것은, 자, 증류주에 여러 가지 향신료 이런 것들을 첨가한 것을 우리는 혼성주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혼성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이탈리아 와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거의 전 지역에서 와인이 생산된다. 자, 맞습니다. 북부부터 남부까지 와인이 생산되는 곳이 많고요. 지명도 높은 와인, 대표 와인 산지, 피에몬테, 토스카나, 베네토. 베네토에 그 베네치아가 있죠. 이렇게 세 개 외워주시면 되고요. 3번, 이탈리아 와인 등급층 5등급이다. 자, 이거 틀린 내용 되겠네요. 총 4등급이고요. 자, DOCG, 그리고 DOC, 그리고 DOC가 있고요. 그 다음에 IGT 있죠. IGT, 그리고 뱅드 텔리미테드, BDT.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등급이 낮아진다는 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보면 네비올로, 산지오베제, 바르베라, 돌체토 이런 것들이 이제 레드와인 이탈리아 대표 품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로 추가로 뭐 브루넬로, 로, 디 몬탈치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악필이네요. 자, 4번 볼게요. 다음 보기들과 가장 관련되는 것은, 자, 만사니아, 몬티아, 올로로소, 아몬티아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이게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약간 그 영어 스펠의 어감을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거 보면 약간 스페인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올로로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스페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스페인산 백포도주들을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유추를 해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약간 언어 뉘앙스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푸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이제 뭐 스페인 거다 라고 외워두시는 것도 지금 좋겠죠. 자,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맥주의 제조 과정 중 발효가 끝난 후 숙성시킬 때 온도에 적합한 것은, 자, 보통 맥주는 0도에서 2도씨가 가장 좋죠. 그렇기 때문에 숙성도 마찬가지 영하 1도에서 3도 정도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밀을 주 원료로 만든 맥주는, 자, 밀을 주 원료로 만든 건 호가든입니다. 자, 그리고 호가든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호가든 병 바닥에 꿀이 원래는 살짝 깔려 있어요. 아카시아 꿀이 있는데, 그래서 호가든 병으로 드실 때 한 모금 정도 남겨두셨다가 이제 병 뚜껑을, 병 입구를 엄지로 막고 흔들어서 드시면 굉장히 달콤한 맛이 납니다. 그걸로 이제 딱 마무리를 하시는 정말 꿀팁이 있습니다. 요거는 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네요. 자, 그리고 뭐, 산미구에 같은 경우는 볼이랑 이제 옥수수로 만들고요. 그리고 벨기에 거죠. 람빅은 이제 메가 볼이죠. 생밀로 만들고, 이제 호주 건데 보스터즈는 호주는 이제 메가와 보리로 만든다 라는 거 정도 기억나시면은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7번. 리큐르의 여왕이라고 불리며 프랑스의 수도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 요거는 직관적으로 푸셔야 돼요. 정답은 샤르트레즈입니다. 샤르트레즈는 수도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도승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3번 베네딕틴 보시면 베네딕틴 뒤에 DOM이라고 써 있어요. 요 DOM은 최고의 신에게 이 술을 바친다라는 뜻이라는 거까지 같이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맥주 제조 시 홉이죠. 홉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 요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홉 하면은 제일 먼저 단백질을 파괴하고 단백질을 제거해준다. 요거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혹은 단백질을 제거를 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다음 중 호크 와인이란, 자, 여기서 호크 와인에 대한 거를 또 외워주시면 좋은데, 일단 호크가 약간 독일 느낌이 나요. 호크, 보크비어라는 것도 있죠, 우리. 보크비어. 보크비어는 도수가 높은 흑맥주를 얘기를 하죠, 독일의. 그래서 마찬가지로 호크 와인 또한, 독일 라인산 화이트 와인을 호크 와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묶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터, 씁쓸한 맛을 내는 비터 종류가 아닌 것은, 자,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앙고스트라예요. 앙고스트라 사실 어디나 많이 들어갑니다. 비터의 대표적인 품종이고요. 품종이 아니라 종류고요. 자, 캄파리도 마찬가지 비터고요. 그리고 아메리피콘도 비터 종류입니다. 그리고 갈리아노는 리큐르죠. 약간 향신료, 레몬향, 약간 이런 것들이 나는 약초 향이 나는 갈리아노, 향신료, 리큐르입니다. 자, 11번. 발포성 와인의 이름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일단 1번 스페인은 까바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독일은 스파클링 와인을 젝트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도 스푸만테라고 하죠. 자, 틀린 거는 4번이네요. 포르투갈은 도세가 아니라 에스푸만테라고 합니다. 자, 이탈리아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뭐 프랑스의 스파클링 와인은 이제 뱅무세나 그리고 또 크레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 있다라는 거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2번 볼게요. 식후주, 애프터 디너 드링크로 적합한 것은, 자, 식후에는 보통 달콤한 술을 먹거나 약간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것을 먹는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자, 1번 코냑이 있고요. 이렇게 또 드라이 쉐리 와인, 드라이 진, 베르무트. 자, 일단 이 세 개는 대표적으로 마시는 식전주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보통은 이제 포트 와인이나 이런 마데이라 디저트 달콤한 와인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없다라는 것은 이제 브랜디를 먹는 게 그래도 낫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13번 리큐어 중 DOM 글자 표기되어 있는 거. 자, 아까 몇 번이었죠? 자, 7번이었죠? 7번에 나왔었던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DOM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베네딕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슬로우 진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일단 진이라는 게 돼 있어요. 요거 보고 문제를 볼게요. 자, 증류주의 일종이며 진의 종류이다. 자, 일단 슬로우 진이라는 건 어쨌든 뭐 증류주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진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서 뭐 진의 종류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진의 종류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뭐 사실 증류주라고도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제 슬로우 진이라는 것 자체는 자두를 첨가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는 리큐르가 맞네요. 그렇죠. 리큐르라고 하는 게 뭐 당연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그 정답 1번이고요. 2번 보시면 보드카가 들어가지 않죠. 진인데, 그죠? 아주 천천히 분위기 있게 먹는 칵테일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약간 쇼텀을 가지고 마시는 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진에는 야생자두, 슬로베리가 아니죠. 주니퍼베리가 들어가죠. 진에는 주니퍼베리가 들어간다라는 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콘 위스키란, 자, 일단은 콘 위스키라 떠올려 주시면 일단 미국 위스키 같이 이해해 볼게요. 자, 미국에는 옥수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후 식량난이 있었을 때도 미국에서 옥수수 원조를 굉장히 많이 해줬죠. 그래서 옥수수를 많이 사용을 해서 미국 위스키는 만들어지는데 보통 그게 50%예요. 근데 50% 이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야, 이건 거의 옥수수 위스키야. 그래서 콘 위스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80% 정도는 돼야지 콘 위스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자, 단식 증류. 자, 단식 증류가 있고 연식 증류가 있죠. 자, 16번 같은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래서 괜히 이런 거 복잡해요.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굳이 안 외우셔도 된다.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16번의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3번입니다. 다크럼은 단식 증류기로 증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정도 하나 말씀드리면은, 자, 단식 증류는 아무래도 대량 생산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이 더 좋죠. 향도 잘 살아나고요.
그 원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많이 파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식 증류로 하는 위스키가 보통은 비싸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연식 증류를 하게 되면은 자,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단식 증류보다는 쌀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요 차이 정도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알코올성 음료를 의미하는 용어가 아닌 것은 자, 딱 봐도 있죠. 자, 3번 진저엘은 청량음료죠. 청량음료 중에서도 탄산음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스피리츠 요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건 그냥 증류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문제에서 스피리츠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18번 볼게요. 비알코올성 음료의 분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비알코올성 음료라고 하면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청량음료, 그리고 영양음료, 그리고 기호음료라고 하고요. 청량음료는 이제 스파클링, 그리고 넌 스파클링, 비발포성 이렇게 나누실 거고요. 영양음료는 이제 주스나 뭐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기호음료는 뭐 차, 코코아, 그리고 뭐 커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다음 중 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부터 볼게요. 럼의 주재료는 사탕수수다. 자, 사탕수수라고 하면은 알아두셔야 될 게 캔디, 케인. 자, 사탕지팡이란 뜻이죠. 사탕수수는 캔디 케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 영어 시험에서 자주 표현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럼은 서인도 제도를 통치하는 유럽의 식민 정책 중 삼각 무형에 사용됐다. 갑자기 이게 뭐 실무에 쓰지도 않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넘기세요. 이런 게 오답으로 나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럼은 사탕을 첨가하여 만든 리큐르다. 자, 그렇지 않죠. 럼은 분명히 증류주고요. 캔디 케인, 사탕 수수를 만들어서 사탕 수수를 증류하는 증류주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럼의 향 맛에 따라 이제 라이트 럼, 미디엄 럼, 헤비 럼으로 분류된다라는 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탄산음료 중 뒷맛이 쓸쓸한 맛이 나는 음료는 저는 솔직히 진저에일이 조금 씁쓸한 맛이 나지 않나 하는데 보통은 토닉 워터, 레몬 향이 나는 탄산수죠. 토닉 워터가 뒤에 씁쓸한 맛이 남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린스 믹스는 오히려 레몬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시고 달달하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콜라는 모르시는 부분 없으시겠죠. 자, 21번. 21번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자, 생산지 광천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광천수 하면 딱 외워놔야 될 4개가 있습니다. 다 나왔는데 비시, 그리고 셀처, 에비앙, 페리에가 있습니다. 요거 4개만 외워두시면은 광천수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정답은 2번이에요. 셀처는 독일에 광천수가 많습니다. 독일 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페리에 프랑스죠. 에비앙도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비시도 프랑스예요. 그래서 요거 프랑스 물 3개, 독일 물 1개 요 정도만 외워주셔도 충분히 광천수 문제는 다 푸실 거예요. 자, 22번 우리나라 전통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2번 정답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청주는 현미가 아니라 맵쌀로 만들어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전통주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주는 중요한 것들만 그 문배주는 고려시대에 나왔다. 이런 것들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고 전통주 나왔다 그러면은 막 쿨하게 한 문제 정도 더 틀리셔도 상관없으시니까 청주는 뭐 맵쌀로 만들고 이렇게까지 저는 안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2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슬라브 민족의 국민주로 애엄되고 있다. 자, 맞는 말이죠.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에서 보통 보드카를 많이 마시죠. 자, 보드카는 러시아에서만 생산된다. 하지만 뭐 굳이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보드카를 만드는 곳은 미국에서도 많이 만들죠, 보드카는. 그래서 정답은 2번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보드카의 주 원료는 이제 보리, 밀, 호밀, 옥수수, 감자 등이 사용되는데 보통 감자를 가장 많이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4번 위스키의 재료가 아닌 것은 자, 메가 사용되고 있는 거 아시죠? 보리, 호미 이런 건 다 몰트 위스키나 뭐 싱글 몰트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 이런 거에 다 들어가는데 감자는 방금 말씀드렸죠. 보통 감자는 보드카다. 보드카? 보드카. 갑자기 스펠이 생각이 안 났네요. 자, 어쨌든 정답은 4번 감자는 보드카다. 25번 에스프레소에서 커피 추출이 빨리 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이런 것도 솔직히 한 문제 더 틀리셔도 돼요. 근데 요거 나왔을 때 외우시면 되니까 제가 정답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자, 3번 되겠네요. 3번. 자, 너무 많은 커피를
사용을 했어요. 너무 많은 커피가 됐을 때 오히려 커피 추출이 빨리 되는 원인이 아니라 커피가 많다 보니까 물이 통과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 더 늦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도 풀 수 있을 만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카페 알바 하신 분들은 금방 푸시겠네요. 자, 26번. 브랜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2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 또는 과실을 발효하여 증류한 술이다. 자, 와인을 증류해서 만드는 술이 브랜디죠. 그리고 코냑 브랜디의 처음으로 별표에 기호를 표시한 것은 1865년 헤네시사에 의해서다. 자, 이것도 뭐 소믈리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뭐 그렇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3번 브랜디는 저장기간을 부호로 표시하여 그 부호가 나타내는 저장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자, 요게 조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표시가 정해져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기준 정도는 있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4번 브랜디 증류는 와인을 2, 3회 정도 단식 증류기로 증류한다. 그래서 단식 증류했으면 아까 비싸진다라고 했죠. 대량 생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랜디가 비싸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27번 위스키의 원료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자, 요거는 한번 쓱 읽어봐도 아시겠죠? 몰트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 아, 요거는 원료 뭐 메가를 썼는지 보리를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포트 스틸 위스키는 위스키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분류로 우리가 뭐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28번 보겠습니다.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전통주가 아닌 것은, 자, 무형문화재인 전통주 요번에 이번 기회로 한번 외워둘게요. 자, 일단은 충남 면천 두견주 무형문화재입니다. 진동주는 아니고요. 자,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문배주 있죠. 문배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경주 교동법주 신라의 술이죠. 자, 문배주는 고려의 술이고요. 자, 교동법주도 마찬가지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라고 요거 3개 정도 외워주셔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지 문제를 다 푸실 겁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커피 로스팅 정도에 따라 약한 순서에서 강한 순서로 나타나는 것은, 자, 이거는 처음과 끝만 외울게요. 일단 아메리칸 로스팅이 가장 로스팅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건 뭐냐? 이탈리아 로스팅이에요. 요거 앞에 2개만 외우셔도 충분히 푸실 수가 있고요. 이 문제는 사실 뭐 자주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기억나신다면은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메리칸 로스팅이 가장 로스팅 정도 약하고 이탈리안 로스팅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0번. 혼합물을 구성하는 각 물질의 비등점. 비등점은 그냥 끓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의 끓는 점, 물의 비등점은 100도죠. 비등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술을, 우리는 계속 칵테일 공부를 하고 있죠. 증류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알코올과 수분을 분리를 하는 게 이제 증류 방법이기 때문에 증류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양조, 이제 술에 대한 과목 1과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2과목이랑 그리고 영어 파트는 문제를 보신 게 중요하니까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